조금씩 맞는다. 이 디락 라이브로 교정을 해야겠네. 다음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얘기해도 재밌겠다. 그렇죠. 그거는 할만해요. 이게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 스테레오 쪽에서는. 너무 재밌었어. 멀티 채널 쪽에서는 뭐 프로용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있었지만 스테레오 쪽은 진짜 없었거든요. 룸 튜닝까지 해준다는 게. 다음 주제는 그럼 디락 라이브. 주변의 재질도 왜 중요한지. 크기부터 크기는 김표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참 재미난 게 이 파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장. 고주파 수일수록 아시겠지만은 파장이 짧잖아요. 제가 이제 딱 하나 외우는 게 15kHz의 파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길이가? 1인치거든요. 1인치가 약간 안 돼요. 그리고 20kHz가 1.7cm? 그러니까 고역으로 올라갈수록 1cm 아니면은 0.5cm 그쪽으로 수렴을 하니까 이 파장을 효과적으로 움직여서 소리를 내려면 진동판 면적이 넓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최소 15kHz까지는 뻗어야 되는 트위터 입장에서는 최대한 진동판 직경이 2cm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 주변 그 플레이트 그쪽은 일단 소리가 방사되는 곳이랑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되게 불규칙한 그런 반사가 일어나면 유닛이 아무리 좋은 그 소리를 내도 그쪽에서 좀 왜곡을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왜곡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료를 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약간 혼 그 개구부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방사를 이렇게 돕는 거죠. 예. 쭉쭉 앞으로 옆으로 다. 진성.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클로저 전면에 부딪히는 면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회절, 디프렉션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재질, 형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프로하기 많이 쓰는 건데 위치. 그게 이제 오프셋 트위터라고 그러잖아요. 가운데 두지 않고 안쪽으로. 그러니까 회절이 언제 가장 크게 발생을 하냐면 동일 거리에 트위터가 있을 때. 근데 이걸 하나로 그 밸런스를 깨버리면 그만큼 회절이 줄어든다는 그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셋 트위터도 그런 위치까지 포함하면 한 3가지 경우로 그 회절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웨이브 가이드 같은 것도 다 유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웨이브 가이드도 말 그대로 웨이브를 가이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캐프의 LS50이나 상위 뭐 블레이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텐저린 웨이브 가이드라고 있잖아요. 보면은 동축 그 중간에 그런 것도 다 그런 비슷한 이유예요. 나눠놓은 거. 예. 그렇죠. 캐프는 이제 텐저린이라고 그러고, 탄노이는 이제 튤립 가이드라고 그러죠. 튤립 모양으로 안에 동심원으로도. 예상대로 뭐 트위터 얘기가 상당히 이론적인 얘기라 분위기가 계속 다운되는 것 같아요. 뭐 잠깐 짠도 한번 하시고 텐션을 좀 올려보죠.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데요. 설명을 좀 해보죠. 가장 유명한 BMW 다이아몬드 트위터부터 좀 설명을 해보고. 05형 다이아몬드를 녹여서 만든다고 들었어요. 아니,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버섯 균이 자라듯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용어는 뭐 화학 증착 기법 그래갖고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 씨앗을 뿌려서 그거를 키우는 거죠. 얇게. 그랬으니까 일종의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얘기 말고 그냥 개인적인 청감상 경험을 얘기해 보면, 사실 옛날에 저는 컨피던스, 지금도 뭐 컨피던스 나오고 있는데, 컨피던스 초창기 때 나왔던 거, 컨피던스 C5, 컨피던스 C3 뭐 이런 것들, 그때가 1세대거든요. 1세대 것들 들어보면 지금 에스토랑 또 달라요. 그 당시 근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트위터거든요. 들어보면은 스킨스픽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뉴트럴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에스타는 들어보면 이게 뭐라 그래야 자기 착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뭐랄까요, 섹시하다고 할까요? 그런 자기만의 색감이 굉장히 좀 고혹적인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클래식 매니아들이 다인 에스타 트위터를 엄청 좋아하게 됐죠. 뭐 세라믹 유닛 하면 또 독일 아큐톤이고, 그리고 또 이 세라믹 그 자체가 이
취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영어로 하면 브리틀이라고 하는데 깨지기는 쉬운데 또 강도는 센 아주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볍고 그 취성만 극복을 하면 정말 이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물성이 있는 재질이 이제 세라믹이고 그 대표 브랜드가 아큐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큐톤 유닛을 쓴 거 중에서는 가우드 어쿠스틱하고 특히 이제 타이달 그 상위 버전들은 또 다이아몬드 아큐톤에서 또 다이아몬드로 또 트위터도 만들거든요.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좀 더 상급에 들어가긴 하는데 세라믹을 쓴 트위터도 이 가우더나 이제 타이달 들어보면 정말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깨끗하고 착색이 없고 음이 참 시원하게 고음이 빠져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환기가 잘 된 방에 들어간 느낌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아큐톤 트위터를 쓰는 스피커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옛날에 프라운호퍼 연구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MP3 그 포맷의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거든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고 음향 관련된 그쪽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오디오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연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티렌 파트너라는 회사고요. 이 티렌 파트너가 만든 유닛 브랜드가 아큐톤입니다. 실제 보면은 이 유닛을 이제 처음 많이 이제 스피커 쪽에 도입을 했는데 직접 보면은 이게 물성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두드려 보고 이러면은 약간 도자기 같거든요. 실제 세라믹이라고 그러고 실제 소리도 들어보면 이렇게 도자기 두드려 보면은 땡땡 소리 나듯이 소리에도 그런 어떤 배음 특성들이 좀 추가돼서 나오죠. 실제 소리랑도 연관이 좀 있고 물성이랑.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트위터까지 만들고 있는데 트위터는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죠. 최근에 그 타이달 컨트리바 스피커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라이도 스피커를 리뷰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들어봤는데 아큐톤이 원래 세라믹 유닛으로 유명하지만 다이아몬드 유닛도 그 성능이 좀 굉장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쓰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정말 앞서간 기술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캐프 그 LS50 나오자마자 한번 2012년인가 한번 사서 들어봤는데요. 또 약간 음을 상당히 잘게 슬라이스해서 잘라주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아주 음이 시원시원하게 빠져나오는 그거 참 마음에 들었던 거고 원리는 비슷하지만은 이 유닛 Q하고 그 탄노이 듀얼 컨센트릭은 약간 음 성향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탄노이가 좀 더 묵직하고 캐프 유닛 Q는 좀 더 스텝이 좀 경쾌하고 그게 아마 진동판 재질에서 차이도 있을 거고 그 AMT 트위터 한번 얘기하시죠. 리본 트위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리본 AMT. 리본과 AMT가 다른가요? 그 원리가 완전 다른데요. 그 형태는 다 그러니까 리본이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납작한 띠잖아요. 두 개 AMT도 그렇고 리본도 그렇고 다 납작한 띠 모양의 진동판을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리본은 위아래로 출렁여서 소리를 밀어내는 그래서 소리를 내는 원리고 AMT는 아코디언처럼 좌우로 좁혀졌다가 늘렸다 하면서 그 음을 밀어내는 원리니까 그 덴마크 브랜드 뭐죠? 오디오 벡터. 네, 오디오 벡터가 이제 AMT 트위터인데 일반 사람들은 AMT보다 리본 트위터가 더 익숙해서 그냥 어떤 일상적인 용어로는 리본 트위터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AMT 트위터가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AMT 진동판이 움직이는 영상하고 리본 트위터가 움직이는 영상 두 가지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여기다 한번 딱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게 반원 모양으로 생겨서 음파들이 이제 180도로 방사되잖아요. 주변부에 있는 음들은 속도가 좀 늦게 들어오죠. 사람 청감상. 내 청감상 그걸 뭐 느끼느냐 안 느끼냐는 별개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그것 때문에 리본 같은 게 개발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본 같은 거는 평판이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 대역이 같은 구역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들어오죠.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마그넷을 쭉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리본 모양의 금속 방막을
입혀가지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돔처럼 무거운 마그넷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실제 들어보면은 일반 돔 트위터보다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엄청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역 한계가 훨씬 높아요. 리본은 기본적으로 돔 트위터가 뭐 20kHz 이렇게 재생할 때 리본은 이미 뭐 30kHz 이상 재생을 했었고, 지금도 뭐 리본은 일단 한 50kHz는 찍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역이 기본적으로 들어보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엄청 좀 투명하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은 속도가 정확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아주 느리고 빠른 이런 소리 표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다이내믹 레인지도 넓고, 그리고 이런 시간축에서 반응이 빠르면 공간 표현력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음악 들을 때 진짜 무대 그 실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 입체감을 느낀다는 거는 대부분 중고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고역이 아주 말끔하고 굉장히 빠르게 표현된다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뭐 그런 소프트돔, 실크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들은 별로 없어요. 상당히 약간 좀 냉정한 톤. 그렇죠. 좀 네. 인공미적인 거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게 그 트위터에 많이 쓰고 피해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까지 합쳐가지고 동축 리본 그렇죠. 리본 유닛을 만들기도 해요. 캡프나 탄노이처럼 그러니까 한 유닛 안에 중역과 고역을 맞습니다. 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에는 이런 워낙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내믹 미드레인지나 다이내믹 오퍼랑 결합시키면 이게 속도 차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속도 차가 생기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입체감이 떨어져요. 정유감이 떨어져요. 근데 예전에 그런 좀 케이스가 꽤 있었죠. 다이내믹 드라이버랑 뭐 리본 트위터랑 합쳐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시간차 때문에 이제 공간감 이런 것들이 구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다이내믹 드라이버들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해서 그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결국 트위터가 그러니까 미드나 미드우파 그 밸런스를 얼마나 잘 구현을 하냐, 그게 이제 제작자 능력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이 정도 얘기 가지고 트위터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스피커를 선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냉정한 톤. 그렇죠. 좀 인공미적인 거고, 좀 감성에 호소하는 거는 역시 감성돔이죠.